슬슬 구도가 잡혀 나가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5%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이 또 강하게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메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늘장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으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유지. 다만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인데 개장한 지 30분 지난 것 치고는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현재 1,300원 넘게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시장 분석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는 약간 좀 다르죠. 아침보다 좀 반도체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만기일날 종가에 반도체 쪽으로 많이 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하지만 뭐 큰 하락세는 아니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겠고요. 로봇 쪽이 좀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2차 전지 쪽에서 반등 나옵니다. 에코프로 제외하고 에코프로 BM 제외하고 나머지들 좋은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초강세 보여주면서 빈틈을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코스모 화학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2차전지 소부장들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차전지 장비주들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들 전반적으로는 뭐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의료 쪽이랑 연관되어 있고 로봇 쪽이랑 연관되어 있는 드림텍 보신다라면 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차전지주들 외에 지금 보신다라면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좀 강하죠.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쪽들하고 기계 일부 쪽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설계업체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소비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의류 쪽 하고 일부 화장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쪽들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쪽에서 조금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커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세점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류 쪽 FNF 같은 것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쪽 살짝 조정이고 엔터 쪽들 좀 조정입니다만은 뭐 궁극적으로 2차 전지가 지수는 잘 잡아주고 있고 반도체도 초반에 좀 매물 맞으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 상황이 바뀔 만큼의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다시금 시장에 모래바람이 불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하면은 떠오르는 뭐 건설 중장비 쪽, 그리고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 이쪽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대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수들이 또 사우디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제는 다시금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라는 것들이 뭐 시장에서 그동안 시세를 많이 냈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뭐 최근에 기사가 계속 나오죠. 국내 기업 총수들 계속 그쪽으로 몰려간다. 사우디도 뭐 네옴시티 지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90불 넘었기 때문에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뭐 그게 실제로 가서 뭔가 현실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곳에서 재건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진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우크라이나 뭐 재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이제 뭐 기계 일부하고 전력기기 쪽들이죠. 그나마 지금 실적이나 기타 등등 면에서 전력기기 쪽들이 최근에 수출 좀 감소했다 그러면서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등이 좀 강세 보여주고 특히 오늘 효성중공업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필요하다. 뭐 전기차와도 관련해서 그렇고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도 이런 변압기, 전력기기 쪽도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입니다. 뭐 해당 재건 이슈로 봤을 때는 뭐 요쪽 정도가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 건설주도 뭐 사실 반등을 하고 있지만 따라가기 좀 그렇고 기계도 마찬가지.
약간 네옴 관련주라든지 제공 관련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변압기,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 2차전지 전기차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의 흐름이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 내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좀 60일선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LS일렉트릭도 거의 오른 거 없이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에서 트레이딩 매매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직전 고점 부분까지 봐야 될지 이런 엑시트 방법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뭐 사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워낙 높죠. 그래서 그 부분 가면 뭐 분명히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트레이딩과 다시 재매수 이걸 병행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긴 한데요. 일단 뭐 지금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뭐 7월달에 피크가 84,000원이라서 아직도 20%는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중간 정도 부분에 계속 반등 실패한 부분이 한 84,000원이고요. 78,000원 부분에 조금 매물이 있는 상태라서 뭐 하여튼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진입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상황 봐서 수급 변화 없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뭐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 봐주시는 전략이 좀 맞겠고 효성중공업으로는 뭐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대비해서 덜 오르고 덜 빠진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한 20만 원 좀 넘는 고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하게 된다라면은 거래량 조금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조금 뭐 전력기기 쪽들은 기관 쪽들은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수출 좀 감소하면서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계좌 위주로 지금 전력기기, 뭐 재련기기 통해서도 그렇지만 전부 외국인 계좌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좀 트레이딩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추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의 반등입니다. 화장품주들은 또 크고 작은 각각의 이벤트가 있기도 합니다. 뭐 배당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시총 규모별 또 이런 분류 변경, 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도 있고 중국의 이제 대규모의 황금 연휴 시즌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네, 오늘 뭐 화장품 섹터 쪽에서 그동안 좀 조용히 있었던 로컬 브랜드 에이블 CNC가 조용히 올라와서 어제 배당이 장난이 아니죠.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으로 13.5%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 오늘 오른 것만큼이 이제 배당보다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뭐 당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향후에 좀 M&A 이슈 이런 부분으로 좀 부각되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로컬 브랜드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죠. 특히 CJ가 올리브영 기반으로 최근에 급등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 그 급락했던 그 CJ가 아닙니다. 대단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못 오른 로컬 브랜드 화장품들도 좀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일정 부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고 중국인들이 안 와서 또는 중국에서 국산 물건 안 사줘서 뭐 못 팔렸었던 기업들 특히 최근에 FNF 같은 경우 의류 기업들 관심 계속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특히 호텔 신라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카지노,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 다 꾸준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실적 개선 효과가 확실한 쪽들이 이제 뭐 면세점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롯데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등 좀 반등하고 현대백화점은 살짝 쉬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가격적인 메리트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면세점 쪽,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쪽도 이렇게 좀 보시고 상대적으로 시진핑 방한 기대감도 뭐 최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죠. 지금 엔터주들은 또 갑자기 뭐 급락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 본다라면 뭐 게임이나 콘텐츠 쪽 이런 쪽들도 가격 메리트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인 방안수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 로컬 일부하고 면세점, 카지노 뭐 이런 쪽들, 의류 쪽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포스코 홀딩스일 거예요. 급등 나오면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도 이렇게 또 따스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 섹터, 뭐 서현이와 화신 이런 종목군 연속성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좀 뭐 한 종목이 급등하는 건 아닌데 또 따스하게 현재 대체적으로는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쪽 궁금합니다. 요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2차전지도 조정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반도체 조정을 틈타서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 쏠리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쪽은 계속 대형주 하신다면 포스코 그룹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코스코 신소재도 상당히 초반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사실은 지금 뭐 하나기술이나 뭐 PNT나 뭐 이런 장비 쪽들이랑 오늘 뭐 펫배터리 이런 쪽들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이 조금 좋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양극재나 셀 업체들 이쪽들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계속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뭐 약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봐주시고 장비 쪽들 좀 흐름 좀 괜찮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하더라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 왜냐면 에코프로는 지수 편입 이후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2차 전지 인버스 나온 다음에 좀 더 하락세가 좀 심화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관망하면서 좀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쪽으로 2차 전지는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전기차 부품주들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이렇게 같이 맞춰서 봐주시면 되는데 그동안 뭐 성화이텍이나 화신, SL 뭐 이런 쪽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확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보실 수가 있겠다 싶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좀 유가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기반으로 해서 뭐 일단 조선주들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다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횡보 기간이 한 달 이상 됐고 하락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주도적으로 가던 성장주들이 만약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이쪽 편에서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좀 보려고 하는 시도가 10월달에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 중형주들 이상급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